메타버스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확장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크라우드1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크라우드1 하면 어떤 사업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다 서슴지 않고 플랫폼 사업이다 하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플랫폼 사업의 가장 기본은 유저 싸움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 더군다나 지금은 싸움이 아니라 전쟁으로 변해 있다. 플랫폼 전쟁 시대에 지금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라우드1이 새로 시작하고 있는 플라넷 IEX에서 성공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더더욱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크라우드1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크라우드 IX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정말 그 디지털 세계에서 가상 부동산의 세계 1위 회사가 되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바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굉장한 유리한 조건에 있고 시작도 남들 회사 못지않은 시점에서 시작을 했다 하는 데서 모든 기회가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 개인의 부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거에만 치중하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의 기본인 플랫폼의 유저 확보라는 데에서는 좀 동떨어진 일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라고 하는 이 군중, 대중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플라넷 IX는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말씀부터 조금 분위기가 침체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어떻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가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니까 제가 총칼을 받을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가입하신 모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이전에 지금 16일까지 기회가 주어져 있죠. 2만 픽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30만 원짜리라도 하나씩은 구입을 해 놓으셔야 한다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한 사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잠자고 있는 분들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30.25평을 15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1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에게 30만 원이라는 투자를 하게 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분들에게 크라우드1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그러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에서 찾지 못한 기회를 가상 부동산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일들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 10몇 년 동안 지나갔죠. 가상화폐라고 하면서 이런 세계가 오냐 안 오냐 또 그건 전부 다 사기다 이런다 저런다 말들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체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로 이어질 거다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 부동산이다 가상 현실이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메타버스다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플랫폼에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본에 있어서 플랫폼 회사인 크라우드원이 다른 플랫폼 회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원이란 어떤 회사인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는 유저를 모음에 있어서 돈을 받는 유료 회원을 모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유저를 돈을 받고 모집을 하는 플랫폼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본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돈을 벌고자 하는 유저들을 유료로 가입을 해 놓으니까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있죠. 이 회사가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기업들은 모이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8개 회사가 들어와 있죠. 첫 번째가 교육 관련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행 관련 회사, 그 다음에 갬블링 회사, 그 다음에 e스포츠 회사, 그러다가 이제 로또 회사,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안 관련 회사, 나이지리아 저기에 화장품 관련해서 판매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링크미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8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 회사를 우리가 이용을 해줌으로써 회사 이익이 발생하면 회사는 50% 이상의 이익을 크라우드원에 내주는 거고, 크라우드원은 이걸 받아서 우리에게 배당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에 가입을 하는 순간 지금 8개 회사에 싫으나 좋으나 주주가 되셨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8개 회사의 주주가 되시는 거고, 또 앞으로 들어오는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월릿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주주의 입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고, 주주가 되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크라우드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실 그런 책임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인 여러분들이 모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의로 견줄 수가 없는 그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주주다. 그게 다른 플랫폼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회사가 들어온다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주가 되어진 회사가 더 많아진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넓이들이 점점 커진다. 내 그릇에 담을 그릇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끝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크라우드원에 들어오는 회사들로 꽉 찰 거다 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형성시키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시는 거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시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거고, 그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재빨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상화폐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이제 녹아들어서 그것이 우리 일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빠르게 가상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지금 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고 있는 거고, 그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가상 코인을 받아들일 때보다는 훨씬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큰 시각 중에 하나가 지금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의 이동이란 어떤 부의 이동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지금 이 시대, 즉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변환하는 그 변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은 전부 다 디지털 시대의 초석이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이 회사가 디지털 시대를 제일 이끌어가는 회사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원이라는 걸 우연히 만났던, 친구 따라가서 만났던, 또 거부하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던 열정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회원을 만드는데 더 열심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직급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의 어느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직급은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디렉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감독이다 하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적인 면에서 그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시게 되면 근 1억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려야만이 갈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6개월 만에 가느냐, 8개월 만에 가느냐, 3개월 만에 가느냐, 아니면 1년 만에 가느냐 하는 거죠. 1년 만에 가더라도 1년에 1억 원이라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된다 하면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고, 또 대한민국의 그 국민 수준이라고 하면 한 3, 4개월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신다면 무리한 목표 설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터라는 직급을 일단 가시려고 하면 내가 1억 정도를 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 또 그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월 직급 수당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서 한 80만 원 정도가 지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냥 그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내가 일해서 받는 봉급 수준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되겠죠. 근데 봉급 생활이 아닌 금융소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직급수당에 제가 연연히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즉 다른 회사 마케팅에서는 내가 직급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 하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하부 조직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어떤 직급을 달성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직급에 있어서 그 직급 수당이라는 거는 내 하부 조직에서 들어오는 매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크라우드원에서는 내 하부 매출이 아니라 크라우드원 회사 전체 매출에 의해서 내 직급 수당을 주게 된다 하는 게 여타 회사들의 마케팅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의 매출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직급수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 하부 매출이 하나도 없고 내가 몸이 안 좋다거나 여타 이유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크라우드원이라는 회사에서는 나에게 지금까지 쌓아오는 직급에 대해서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수당을 매달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직급수당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춧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저희는 사람을 관리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또 새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하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물건이 아닌 이상 사람이 자기들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분들의 자유의사로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셔온 분들의 마음을, 심장을 항상 뜨겁게 만들어 드릴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관리 잘못해서 다른 쪽으로 갔다고 생각들을 하셔야지, 뭐 조건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그런 걸 갔다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하는 거에 의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옮겨 다니는 걸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고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사대로 옮긴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의 권유나 다른 사람의 저기에서 된 거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옮겨진 거에 대해서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리더분들과 생각을 좀 더 나눠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원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한번 가입시켜 놨으니까 너는 영원한 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은 버려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큰 실수나 아니면 오류를 범하시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오는 사람 잘 챙겨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하겠고요. 어떻든 내가 직급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하부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나 혼자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저희는 내가 사람들을 직접 구할 때는 사업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기업가가 된다. 그래서 항상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그 모든 분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하는 말씀을 늘 강조를 하는데요. 5,000년간 쌓여있던 그의 부의 이동이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먼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부의 이동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들어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지금 그 메타버스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우리 가상 부동산 세계 우리는 전략적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까지 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고 그래서 7월 13일 날 열리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장 뭐 팔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거겠지만 주소가 있어야 팔 수가 있죠.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자부터 위치를 잡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위 직급자들이 좋은 위치를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에게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상위 직급자들이 우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땅을 가지려면 그만큼 많은 땅을 확보해야만이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직급이 낮은데 인자 시작했는데 나는 어쩌나 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위치를 선점하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이제 거기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내 땅 위치를 선정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어디에 땅을 고를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에는 각 국가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한국 이외의 땅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로 가면서는 국가라는 경계가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라도 대한민국 이외의 땅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실 수가 있다. 이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땅이 가장 비쌀까, 어디가 땅이 잘 팔릴까 하는 거를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선점을 해주시고 그거를 기록을 해주셔서 다음에 어떤 제안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절충해서 위치들을 정하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회사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아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일단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고 팔고 바로 하게 할지 안 그러면 또 건물들을 사고 파는 거를 또 계속 할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회사에서는 그 자원을 사고 여기 판다고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땅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자원들을 또 팔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들을 위치가 다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걸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바타들이 출현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로 7월 달이 되면 바로 사고 팔고 해서 현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들을 사고 판다 할 때는 정말 많은 돈들이 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알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박기를 어디에다 할 건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획부동산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제공들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밖에 노출이 되면 우리들의 수익성에 있어서 그만큼 좀 애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플레이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각 리더분들을 초대를 하고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초대를 해서 일단 방향성을 잡아가고 좀 룰들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합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보에 있어서 가치죠. 그거가 눈설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런 게 시작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부의 이동에 있어서 지금 플라넷 IX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준비하는 이 작업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크라우드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게 이제 가상 부동산이 열리면서 그 가상 부동산, 즉 메타버스 이런 거를 운용할 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게 이 돈의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월렛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렛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별로 안 오실 건데,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돈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은행이라는 데서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데는 이 지갑이라고 하는 거다. 월렛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멀티 월렛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크라우드 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은행이 들어온다 하는 걸로 여기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통되는 은행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은행이 들어오는 거고, 저희 같은 멀티 월렛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어느 통화나 어느 은행이나 다 전송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편리성을 더해서 애플페이, 구글페이를 해서 결제 시스템으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인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인은 이제 어떤 종류의 코인들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해놨는데요. 회사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놨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어떤 게 이제 저희가 될지 또 저희 그 플라넷 IX에서 어떤 코인을 탑재를 해서 우리들이 결제를 하고 사고 팔고 하는데 속도전을 이끌어 갈지 아직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회사에서 이벤트로 열어지는 거에 여러분들께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때 가면 이제 열려지는 플라넷 IX나 멀티 월렛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회사가 공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3일까지는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의 이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거는 오늘 페이스북에 떴죠. 지금 플라넷 IX에서 지금 땅을 구매하고 하면서 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분이 400만 명을 돌파했다 하는 기쁜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디지털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람의 수에 있어서 정말 플라넷 IX가 지금 다른 어떤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보다 유저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외부적인 적이라고 하면 지금 그 네이버를 지금 둘 수가 있겠지만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10대에 가깝다. 그래서 10대에 가까운 분들이 그 메타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금전적인 면에서는 큰 돈들이 오고 가지 않는다 하는 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안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든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유저 수다 하는 거를 그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부동산 팀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아야 돈의 이동이 있는 거고 사고 팔아야 내가 얼마 수익을 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팔고 하는 시장들을 저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서 충분한 거래들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크라우드 원에서 하고 있는 플라넷 IX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크라우드 원에서 하는 플라넷 IX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되어지는 멀티 월렛 또한 마찬가지죠. 멀티 월렛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 전 세계 젊은 층들 또 특히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크라우드 원에 가입해서 멀티 월렛을 설치하는 그런 일들로 유저 수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기업체, 협력업체 하나하나의 면모들을 충실히 살펴보신다면 그 저희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가 은행이 들어온다겠지만 또 그 은행 안에는 주식거래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그 네트워크 회사인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야 네트워크 회사인데 은행도 들어온다. 네트워크 회사인데 주식거래소도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의 생각도 조금은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회사에서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사업 도구들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 도구가 이런 업체들이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반기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들어오는 거고 내년 초에는 또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사람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영역에 맞출 수 있는 다양성을 크라우드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에 많아지는 만큼 기업의 수가 많아지는 거고 협력업체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 협력업체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양성에 중심을 두고 어떤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툴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에서 이 크라우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들어온다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크라우드온을 통해서 크라우드온에 들어와 있는 모든 회원들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들로 통해서 모든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온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회사들은 저희들로 인해서 회사도 잘 나가겠지만 또 저희는 그 회사들의 이익을 배당을 받는다는 걸로 해서 서로가 상생을 하는 공유 경제를 정말로 실현하는 그런 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유 경제가 어떻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16일까지 갈지 그 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30평을 15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원에 구입을 하신 게 150원이 되면 10배가 되는 거고 1,500원이 되면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하고 이제 경쟁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구글에서 하고 있는 오스2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대한민국 단위 그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5원에 사신 땅이 3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극대화가 되겠죠. 그 가장 큰 기본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원수를 늘리는 데 있습니다. 그 회원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툴들을 가장 잘 이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플라넷 IX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목돈들을 마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나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은 돈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그 허술한 거를 만회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런 데서 끈끈하게 계속해서 직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직급은 여러분들께서 쓰셔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해 드릴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플랫폼회사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쭉 이끌어 나갈 기업이다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크라우드원이 여러분들에게 50년, 100년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극대화냐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거냐 하는 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그 인세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 가신다 하면 정말 안정적인 삶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냉정하게 디지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든 초점은 한 사람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내 좋은 계정을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계정을 키우려고 하실 게 아니라 그 한 계정을 집중해서 키우시고 그 계정을 또 다른 내 후손에게 물려주면 정말 그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그 꾸려나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크라우드 원의 그림을 얼마나 그릴 건가 하는 거고 그 목표치를 내가 얼마나 가져갈 건가 하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거운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이제 우리가 들떠있는 기분들을 조금은 이제 다잡아서 조금은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다 해서 크라우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뭐 크라우드냐 앞으로 어쩌냐 저쩌냐 할 건데 그건 아니고요. 회사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더 쉽게 지금 비트코인 출금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파는 돈들은 고스란히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지금 여러 회사는 큰 수익을 보려고 했다가 다다익선으로 간 것 같아요. 조그만 수익을 내면서 모든 회원들에게 그 부를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픽셀을 25만 원에 판매를 했다가 2만 픽셀을
3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걸로 바꿨다 하는 이 회사의 그 전략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많은 이익을 취하려다가 그 이익을 모든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걸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회사는 더 이익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15원에서 우리가 판매를 했을 때 회사에서 들어오는 그 거래 수익에 대해서 그 한 배만 오르면 거래 수수료는 10배가 오르는 거고, 우리가 15원에 산 게 1,500원에 거래가 되면 거래 수수료는 받는 거는 100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가면 보다 더 회사에 대한 믿음이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디렉터를 감으로 인해서 내가 금융소득 100만 원을 가져간다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금융권에 이 돈을 예탁을 했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예탁금이 8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넣어놔야 받는 금액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창업자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금년에 10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면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금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맡겨놨는데 1년이라는 새에 내가 1000억이라는 예탁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서 많은 수익을 내서 부동산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1000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또 다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크라우드, 즉 군중, 내가 같이 벌고 싶고 나랑 같이 식사하고 싶고 나랑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분들과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간다 하면 더 쉽게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전해서 성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말에는 여기에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지금 근 600명이 넘으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분들께서 모두 디렉터라는 직급을 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오늘부터 목표 설정을 나는 디렉터가 될 거다 하는 걸로 수정을 하셔서 지금 남은 이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서 그 보람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꿈꾸고 또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크라우드온과 함께 하면서 먼 추억으로 남기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알차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